네, 안녕하세요, 영진님. 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이중가격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기로 했었는데요. 이중가격제가 이제 뭔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근데 이 이중가격제가 여러 가지 이중가격제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일본에서요, 외국인과 자국인 사이에 뭐 어, 음식 값을 뭐 이중화한다, 이원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이중가격제이기는 해요. 근데 네,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중 가격제는 이제 배달을 음식이나 이런 걸 배달을 시켰을 때 매장에 가서 먹는 것과 가격이 다르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이중 가격제이고요. 혹시 이제 이중 가격제 좀 경험 있으신가요? 어떻게 조금 겪어보신 일이라던가 혹은 뭐 기사가 뜨기 전까지는 사실 이중가격제가 뭐 실시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실제로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기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는 기사를 통해서였고요. 그리고 음, 최근에 저희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지는 않는 편이라서 최근에 치킨을 사 먹으면서 그래서 문득 궁금했었던 거죠. 가격이 혹시 다른가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시켜 음, 먹는 그 배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주문해서 먹는 것과 배달 주문 가격이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음. 계기로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는 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도 기사로 접해서, 이런 상황이구나.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좀 당하는 일들이 있었구나.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의외로 왜 학생들은 굉장히 배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쵸. 특히나 뭐 KFC, 음,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쪽 매장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실제 경험이 많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중학생 친구들은 정말 막 너무너무 분노하면서까지 얘기를 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 친구의 음, 사례를 소개하자면 뭐 햄버거를 시켰더니 본인이 분명히 가격을 알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다르더라. 찾아봤더니 음, 거의 개당, 그러니까 세트 가격당 1,000원이 넘게 차이가 났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가족들 걸 다 배달을 시키는 거니까 4개, 5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뭐 5, 6천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라서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본인은 배달을 시키지 않고, 그거를 뭐 이제 포장하러 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중가격제라는 것이 이제 실시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빼더라도 어떻게 이걸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느냐, 굉장히 분노하면서 얘기를 했던 음,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정말 그 친구처럼 가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였더라면 그나마 다행, 그죠? 판단할 수 있었,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모르고 막 당했던 분들이 나중에 기사를 통해 접했다면, 굉장히 화가 났겠구나. 자, 오늘 이제 이런 경험담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이중 가격제를 어떻게 봐야 하고 쟁점 사항들이 무엇이고 또 저희의 생각은 어떤지를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배달 이중 가격제 토론이 오늘의 안건 논제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이거를 뭔가 대립각을 세워보자면 굳이 이거는 뭐 네. 시장 자율에 맡겨서 도입이든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시장 자율에 맡기는 편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너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라도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의견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부분 저희가 뭐 저희가 해결책을 딱 내놓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좀 슬기로운가를 아이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토론 자료는 이제 그 iNews24라는 인터넷 뉴스이고요. 뭐 다른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뉴스가 나와 있지만 이 뉴스가 이제 뭐랄까 좀 대립각을 세우는 뉴스여서 좀 찾아왔고요. 이제 만약에 좀 팁 드리자면 만약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또는 뭐 학생들과 뭔가 토론을 위한 신문 자료를 찾는다고 하셨을 때는 특히나 굉장히 시대적으로 시의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이슈를 다뤄요. 근데 그중에서도 만약에 찬반 토론이 필요하다 하시면 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기사를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그 안건으로서 다루시 굉장히 좋으실 것이다라고 조금 팁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가져온 기사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업주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배달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의견들과 이제 반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이걸 넘기는 건, 떠넘기는 건 너무 업주들 잘못이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나온 기사였어요. 이제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자면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배달 메뉴 가격과 이제 매장에서 먹는 메뉴 가격이 다르다. 이걸 이중 가격제라고 한다는 거고 이거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라고 하는 이제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이제 배달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업주들은 실제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배달 플랫폼들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을 사실은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 플랫폼끼리의 않게 경쟁 때문에도 요즘 특히나 무료 배달 혹은 배달료 할인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아 이거 무료인가 보다 하고 그냥 굉장히 기분 좋게 배달을 시키지만 사실은 그 배달비, 배달 수수료가 모두 다 업주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플랫폼 쪽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일부 가격을 배달비, 배달 수수료를 떠넘기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왜 우리가 그 비용을 전가받아야 하느냐라고 좀 반발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면서 많은 비판을 좀 가하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가 가격을 올리겠다 혹은 가격을 이원하겠다라는 고지가 있었더라면 그나마 소비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텐데 뭔가 이마저도 알리지 않고 은근슬쩍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는 게 조금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처럼 느껴져서 이제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중가격제도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패스하도록 하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중가격제의 도입이 결국에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서 이제 비용 압박이 커졌다라는 게 이제 외식 업체들의 설명이고요. 소비자들은 사실은 가격을 올린 것도 부담이지만 고지를 하지 않는 게 더 문제다라고 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경진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캐치하신 대로,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가장 많이 이중가격제를 폭넓게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그 맥도날드 같은, 롯데리아 같은 햄버거 업체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세트를 기준으로 한 1,400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킬수록 사실은 더 비싼 구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3,000원, 뭐 5,000원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뭐 햄버거를 10개 주문한다. 그러면 10,000원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뭔가 이중 가격제라는 이유로 업체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 수도 있는 배경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또 다른 음. 프랜차이즈 중에 커피 브랜드들도 이제 배달용 커피와 매장용 커피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는 한솥도시락 같은 경우도 10월 1일에 이중 가격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맘스터치 같은 이제 업체들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까 경진님이 초반에 그 치킨 업체에 치킨은 문제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다행히 치킨 업계는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본 후에 만약에 정 방법이 없다면 우리도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사실 치킨은 굉장히 국민 음식이기도 하고 배달 음식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치킨 업계들까지 이중가격제를 도입한다면 좀 그 파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뭐 단체들, 많은 소비자들 막 불만을 쏟아냈더니 이제 이 프랜차이즈들이 배달 플랫폼에 고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격이 다르다. 고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일부 브랜드들은 정확한 가격을 고지하지 않고 뭐 일부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들 불만이 좀 큰 상황입니다. 자, 프랜차이즈들이 이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도 이중가격제를 원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원인 제공은 배달 플랫폼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실제 찾아봤더니 이제 배달 플랫폼 시장의 어떤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쪽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굉장히 여러 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3월에 이미 6.8%로 한 번 인상한 바가 있고 올해 8월에 9.8%까지 수수료를 인상을 했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제 업주들, 그러니까 외식업계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배달 플랫폼 업체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그냥 뭐 무료 서비스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플을 유지해야 하고 서비스 질을 뭔가 높이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사실 배달 플랫폼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실은 비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체는 배달을 통해 판매량을 높여주는 이런 그 이점을 주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이런 수수료를 올리는 건 좀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입장이 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달 수수료 9.8%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처음 음, 봐가지고 생각보다 네네네.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네,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뉴스 봤었을 때 일부 업주들이 뭐 우리 이거 때문에 뭐 굉장히 손해가 막심해요라고 할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는 돈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수료 퍼센티지를 보고 나니까 정말 일부 업체는 정말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요새 원가 상승도 굉장히 좀 물가들 다 많이 올랐잖아요. 식재료 음, 가격들도. 맞아요. 사업자들 마음에 자꾸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네. 소비자들은 사실 이 퍼센티지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 싶기는 하긴 한데, 어쨌든 이 이중가격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소비자들 의견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 설문을 보시면, 이제 한 이제 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설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했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 우리가 뭔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외식 업체들과 플랫폼 간에 뭔가 현명하게 풀어가도록 좀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이 훨씬 더 다수로 조사가 됐고요. 이제 그에 못지않은 퍼센티지는 사실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법적인 규제, 제재를 가해서라도 이중 가격제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자, 왼쪽에 이제 박스를 정리된 걸 보시면 소비자들 의견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 경진님도 아시겠지만 무료 배달이라는 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배달비를 주고 이제 배달을 시켰었는데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배달 플랫폼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너도 나도 무료 배달을 내세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배달을 훨씬 더 예전보다는 수수료를 물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시키게 됐겠죠. 그죠? 그러다 이게 보니까, 사실은 음, 업주들 수수료 부담으로 다 전가가 되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배달 플랫폼들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달이 늘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뭔가 매출 상승의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는 입장도 있는 음, 겁니다. 그죠? 약간 이건 이중적인 음,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맞네요. 만약에 이 무료 배달이 없어진다면 배달 횟수를 줄이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일부 소비자들은 우리가 무조건 무료 배달을 해서 업주에게 그걸 부담시킬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배달비를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적정 수수료가 있다면 그 일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가격을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업체는 정말 문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까 경진님이 놀라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음, 수수료,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과격하게는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 밖에 정부의 개입 없이 플랫폼들과 외식 업계가 각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다 너무 일리 있는 의견들이라서 곱씹어 볼 여지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그 플랫폼 업계, 그 다음에 이제 외식 업체들, 소비자, 이게 세 개의 단체가, 세 개의 주체가 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이 경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한 어떤 토론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음, 일단 내가 배달을 시켜 먹었을 때, 속았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났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업하신 학생들의 실제 사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이 고집만 잘 되었다면, 알 권리가 충족되었다면 적어도 선택하고 이후 시장 자유로도 맡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 권리 부분이 좀 가장 핵심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들 나왔었던 부분들 중에서 제일 제가 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은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가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가? 음, 소비자와 말씀하신 세 가지 주체, 업자와 플랫폼 사이에서 여기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어서 이 비용을 올리고 그 비용을 누가 떠안아야 가장 적정한가, 누군가의 손해를 음, 누가 이것을 떠안아야 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게 가장 좀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경제님 지적에 더불어서 제가 덧붙여 본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이 배달비 수수료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걸 정말 알리지 않은 업체들의 책임이 100%냐? 아니면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물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 플랫폼의 문제냐? 아니면 소비자 피해가를 구제하는 게 먼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비용 부담의 주체, 그 주체들이 현 상황은 어떠한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서 배달 플랫폼의 책임 문제가 어디까지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논란 것처럼 10%에 달하는 배달 수수료가 솔직히 과도한 건 아닌가, 정당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적정선은 어디인 건지, 우리가 이제 배달 플랫폼의 어떤 회사가 돌아간 시스템을 모르긴 하지만, 그죠? 그 비용이 과연 적절하게 받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배달 플랫폼의 책임을 우리가 물려내는 부분이 있는가? 좀 정확히 따져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또 가장 음,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요. 네, 이렇게 소비자 계속 피해보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는 건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고지를 정확하게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면은 고지를 정확히 시작하면 업체들은 사실은 배달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배달이 줄어드는 만큼 이분들이 다 매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들은 무료 배달을 받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과연 그러면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만약에 소비자에 부담을 시켰다. 소비자들이 그런 배달을 시키지 않는다, 줄었다. 이렇게 되면 또 업체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면서 이것도 좋은 방안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달시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은 배달 플랫폼의 수익도 줄어들 텐데, 그렇죠. 좀, 맞아요. 네, 협의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 주체가 사실은 가치 구조 같은데 뭔가 상생하는 방향을 분명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각자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중가격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경진님은 어떠세요? 네. 우선, 물론 계속해서 정보 수집도 하고 의견이 바뀔 수 있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 처음에 기사를 읽고 들었던 생각은 이중가격제 당연히, 어, 도입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사업주 쪽에서 조금 이해가 되는 입장이었어요. 지금 음, 도입은 불가피하다라는 찬성적 의견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수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게 없다, 팔수록 손해다라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업장 측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생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격을, 이중가격제를 실시를 해서 음식 가격을, 배달 음식의 가격을 높였을 때, 업장이 조금 더 손해를 줄이고, 또 이거는 약간 서브적인 효과일 수는 있겠지만, 배달을 시키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불편한 게 그 수많은 비닐과 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참 맞아요. 불편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포장비, 포장 용기 이런 것들도 업체에서 따로 구입을 해야 하는 그쵸. 거잖아요. 비용이죠. 이런, 맞아요. 네, 그쵸. 네. 이것도 비용인데, 이거는 음, 업장에서도 비용이 들고, 우리도 쓰레기가 생기고, 지구 환경에도 좋지 않은데, 이중가격제가 도입이 되면은 오히려 쓰레기가 줄고 조금 장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경수님은 이게 시장 자유를 맡겼을 때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플랫폼과 업주들 간의 뭔가 슬기로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 가능하다고 좀 제가 보시는 항상 입장인가요? 이상적으로 그래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통해서 가장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 그 실제 사례 학생이 얘기해 음, 주었던 것처럼 음, 한 개 시킬 때에는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지만 가족 네. 단위 혹은 반에서 이렇게 대규모 파티를 한다든지 10개, 20개, 40개 이렇게 대규모로 시킬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음, 경우에는 업체에서 몇 개 이상 주문 시에는 음, 매장으로 별도로 연락해서 이제 음, 원가격에다가 배달비만 얼마 이렇게 협의해서 추가를 하는 그런 개선 방안이 자율적으로 시장 자율에 음, 의해서 생기거나 아니면은 음, 이런 배달비를 내더라도 나는 이중가격제 싫다. 배달비를 차라리 더 내겠다라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배달비를 받고 지금처럼 막 배달비 제로로 경쟁하는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서 거기가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들을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음, 상적으로 시장 자율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음. 그런 들기는 해요. 네네네, 그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시킬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누가 배달을 시키겠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몇 개까지는 비용을 책정하되 그 이상은 원가격으로 네, 하겠다. 이런 게 분명히 네네. 제한 상한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소비자들은 기만당한 느낌이 분명히 들었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가장 앞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렇게까지 사안을 키우는 거는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배달 플랫폼 알고 보니 수수료가 너무 높더라라고 지금 아는 상황이지만, 그걸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 외식 브랜드나 업체를 사실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자초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 게 이게 시장 자유를 맡겼을 때 과연 해결될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기는 조금 이 부분에 부정적이긴 해요. 이미 네. 제가 알기로 여러 번 이제 협의체 구성이 돼서 협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번번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무조건 외식업체들은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거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근데 플랫폼 업체들은 무조건 본인들의 어떤 자기 사업에 대한 이익도 필요할 거고, 본인들의 서비스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어, 나아가면 소비자들이 만약에 주문을 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분명히 업체들의 피해, 또 나아가서 주문을 하지 않을 그 배달 플랫폼들에게 어떤 매출 손해, 감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슬기롭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면 저는 정부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여기서 규제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규제는 이중가격제를 금지하자는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규제는 아니고 개입을 해서 뭐 네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강제하게 규제를 해줄 때 합의안이 나오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수수료의 상한선을 지정을 하거나 몇 개 이상 혹은 얼마치 이상 음, 매출일 경우에는 배달료를 음, 따로 책정을 하게 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요 그러니까요. 정도로 이해하면은 네, 저도 네. 충분히 그래서 조금 찬성합니다. 좋은 합의안을 내기 위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합의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100%의 결과를 내는 합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다 받고 플랫폼도 원하는 돈을 다 벌고 소비자도 원하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는 그 책임을 조금씩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업체들은 약간의 수익이 줄 수 있고, 플랫폼도 수수료를 덜 물릴 수 있고, 소비자도 약간의 비용을 낼 수 있는, 이렇게 조금씩은 부담과 책임을 나눠가는 구조로 가야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누군가 자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게, 손을 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네.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제 이중가격제 토론을 마치면서 항상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어떤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을지 조금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수수료에 대한 개념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수료라는 게 뭐고, 수수료가 왜 발생하고, 수수료를 내는 건 정당한지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경제적인 관념에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배달 수수료는 누가 내는 게 맞느냐, 이 업체가 내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냐, 타당하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중가격제 자체가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들에게 차별하는 행위인가, 또 좀 이렇게 친구들과 하는 재미있는 의견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배달 플랫폼, 배달 앱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조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 가격제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고 왜 중요한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겠는지. 사실 모든 토론의 가장 핵심은 그거잖아요. 해결책.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중 가격제 도입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지까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마무리는 반드시 우리가 글쓰기로 조금 해보는 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유용한데요. 제가 생각한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는 이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이중 가격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주체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배달 업체, 플랫폼, 그리고 이제 업주, 이제 그리고 소비자 입장은 어떠한지 각각 좀 생각해보고 의견을 정리해보는 것도 좀 이 쟁점을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거나 이 문제는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갈등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좀 제시해보는 글쓰기를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님은 어떠실까요? 어떤 글쓰기? 특히 지금 저학년 위주 학생 수업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학년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랑은 정말 그 배달 음식과 매장에서 먹는 음식에서의 장단점을 음, 네 개의 표로 비교해보는 장점, 단점 음, 비교해보는 표 정도를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네. 제시해주신 것처럼 이중가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시켜줄 수 있다면은 음, 배달업체, 업주, 소비자 각각의 입장에서의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음. 해결하기 위한 당연히 정답을 아이들이 다 바로 찾아낼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서도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표로 정리를 해보는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토론이란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 사실 들어야만 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자 입장만 내세우거나 내가 배달 플랫폼 업장만 내세우면 결국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러 주체가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만이 이게 해결책으로 갈 수 있는 사실 1번과 2번이 좀 엮여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경님 네. 제안 주신 것처럼 사실은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을 먹는 것과 매장에 가서 먹는 거 장단점. 아이들은 이 부분 접근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이것부터 뭔가 스몰 토크를 시작하신 다음에 이렇게 1, 2번 연결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글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유용한 얘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